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안보라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에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점검해야겠습니다. 앞으로의 4년, 국민 생활을 외면하지 않는 생산적인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현명한 정치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3월 시청자위원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4일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열린 3월 시청자위원회.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위기 상황. 이번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보도 전문 채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더불어 다음 달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중심의 선거 보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시청자 눈높이에 비춘 다양한 제언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원영진 시청자위원장님 그리고 시청자위원님들 뵙고 싶습니다. 2달째 연속 온라인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길고 지루한 싸움 그리고 위험한 싸움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힘든 적과 만났다고 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입니다. 이게 경제에도 너무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인류한테 그 위협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을 대처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삶의 양식도 삶의 질서도 상당히 다른 양태로 나타날 거라는 예감을 가지고 내부 구성원들하고 YTN 내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비하기 위한 YTN의 준비는 무엇인지 서로 얘기를 나누자고 2월달 내내 3월달 들어서 특히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앞으로의 보도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알릴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 기획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보도 프로그램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위원 김웅록입니다. 3월 회의 주제인 포스트 바이러스 위기 보도 채널의 몫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피드백에 대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출현 이후 모든 분야,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대로 지켜지고 이행되었는지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수정 보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보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를 공론화하고 이슈화하여 당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행동 지침, 매뉴얼, 재난방송의 보도 지침 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도 포함돼야겠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는데 다시 잃지 않으려면 고쳐야지요. 둘째는 진실과 사실 보도의 강화입니다. 사회 재난의 일종인 감염병의 전파는 국민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문제이므로 확인, 검증되지 않은 보도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완치자, 자가 격리자, 재감염자들의 의학적 통계 자료들이 추후 보도는 국민의 공포와 염려를 경감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리라 판단됩니다. 지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팩트체크 보도 내용은 이러한 면에서 매우 적절하고 잘하고 있는 보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 기자를 활용하는 문제에서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현재 위기에서 보도 채널은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지를 반성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최근과 같은 엄청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YTN 보도의 대부분이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시설이 열악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하루 세끼 음식은 충분치 않습니다. 격리된 여행객들에 대한 다낭 정부의 태도와 관련된 보도, 그리고 돌발 영상에 지금이 분명한 찬스라고 잘못 듣고 보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론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그 논란의 대상이 되는 보도가 모두 오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단독 속보나 특종보다는 여러 단계의 확인을 통해서 더욱 사실에 맞는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시청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언론의 매우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선거 방송에서도 분명히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서울 종로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대면 선거운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코로나19 현안과 관련한 활동 내용을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교안 후보는 정부 실정을 부각하며 반전의 기회를 노립니다. YTN을 비롯한 우리의 언론이 이러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회의원 후보들의 발언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한편으로 정작 중요한 상황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중요한 사안을 생략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YTN 보도진들은 스스로의 역량을 재점검하고 재평가하셔서 앞으로 돌발 영상이나 팩트체크 등의 보도에서 선거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와 같은 보도 대상 범위 등 기준을 미리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의도를 시청자들에게 다시 알리면서 사실만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위원회 임상훈 위원입니다. 사실 언론계는 물론이고 이제는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도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한국의 대응 상황이 아주 모범적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의 외신들이 보는, 그리고 외국 정부들이 보고 있는 한국의 국가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을 훨씬 넘어설 정도로 훌륭한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르몽드에 따르면 독일의 어떤 그 언론들에 따르면 이렇게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 한국 언론의 역량이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담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 언론이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위원 이규일입니다. 저는 3월 9일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영국 언론인과 인터뷰했던 방송이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언론에 대한 외부인의 시각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부 상황을 객관화하고 성찰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후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외국 언론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몇 차례 보도한 것도 시의적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비판과 감시도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잘하는 것을 찾아서 부각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 선거 방송에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관련 보도는 주로 대결이나 승부에 초점을 맞추면서 흥미 위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는 우리 언론이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방역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만큼 무분별한 가짜 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송에서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위원 이봉우입니다. 3월 18일에 17세 청소년, 건강했던 청소년이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굉장히 충격이 컸는데 3월 19일 음성 판정 이후에 YTN 앵커가 다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또 논란이 일파만파커졌습니다. 역시 YTN에서 사과 표명하셨습니다마는 감염병 사태를 지금 매일매일 보도하고 급박하게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평소보다 긴장하시고 방심의 끈을 놓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보도할 수 있을지 상시적인 좀 고민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17세 청소년 사망이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들 우리가 뼈아프게 고쳐야 되는 과제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외 중증 환자들에 대한 의료 공백 문제가 굉장히 큰데 YTN에서 추후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의료 역량이 감염병 방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외에 중증 환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를 앞으로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또 총선도 4월에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잘 다뤄주시는 것과 동시에 총선도 놓치지 않는 또 총선도 코로나19만큼이나 중요한 선택이니까요. 중요한 이슈니까요. 총선도 놓치지 않고 충실히 보도해 주시는 YTN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위원 정성환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서 다시 지역 내 확산으로 이어질까 긴장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마스크 오브제의 불편함이나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실제 생활 속의 대처 방법을 전해주는 YTN의 보도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역당국의 불필요한 모임이나 그리고 접촉 자제, 사회적 거리 유지 등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어져온 피로감에 다소 그 경각심이 낮아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YTN의 보도의 경우에도
봄 소식을 전하며 화면에서는 야외 나들이 객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시청자의 긴장도를 느슨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해결 방안에 의제를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가짜 뉴스라는 말이 일반화되었는데 그 개념이 모호하고 오히려 너무 광범위하여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서 생산적이지 못한 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가짜 뉴스라 비판하면서 기사 작성자의 입장과 배경을 확인하지도 않고 가짜 뉴스라 지칭하면 자칫 또 다른 가짜 뉴스로 자리를 잡게끔 될 것입니다. YTN만이라도 가짜 뉴스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 요원 조현욱입니다. 매일 YTN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태를 보도하면서 화면 상단 우측에 확진자 수, 완치자 수, 그리고 증가된 숫자를 플러스로 표시해서 실시간으로 코로나19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매우 감사하고 또한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시청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국에 코로나19가 전파되었고 그 대응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3월 17일자 글로벌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사태를 보도하였는데 각국에 있는 현지 교민들의 생생한 발언과 경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국의 대응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는 물러가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 속에 있고 우리의 삶을 많은 변화를 또한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교육에 있어서도 온라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집합교육을 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 대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커머셜, 즉 쇼핑이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도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우리 상황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미 그 변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온라인 상황에 맞추어서 YTN이 원격 근무의 장점이라든지 원격 근무를 위한 준비 환경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원격 근무 매뉴얼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달라지는 사회 변화에 대한 가이드를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앵커 그리고 방송 관계자는 물론이고 방송 작가들까지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교육을 함으로써 선거방송에 있어서 어떤 것이 법상 제한되는 행위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한번 교육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코로나 방송과 관련해서 너무 공포심만 조장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사망자와 확진자를 보도하고 그것을 신속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주시면 좀 더 국민들에게 공포심보다는 더 극복감을 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더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좀 더 심층 있는 취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컨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이 얼마나 이러한 그 코로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가 과거 정부 차원에서 영리병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만큼 이 질병과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얼마나 이 그 방안책이 아니고 오히려
돈 없는 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연성, 사회적 공공병원의 확보가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YTN이 좀 더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확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력 있는 기사가 뒷받침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시청자위원회의 원용진 위원입니다. 전염병이나 질병과 관련된 보도에는 유난히 전쟁의 은유가 많이 사용됩니다. 질병을 물리쳐야 할 악마이거나 처부셔야 하는 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전염병이 사회를 초토화시켰다거나 우리 몸 안으로 침투했다는 식의 보도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그런 식으로 은유되었을 때 뉴스를 접하는 쪽은 단순하고 명료한 설명에 고개를 끄덕거릴 수는 있습니다. 과연 모든 질병과 전염병은 환자의 잘못으로 혹은 환자의 나태나 부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누구든 환자일 수 있는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질병이나 전염병을 보도할 때 정확한 의학 지식에 맞추어 보도하는 준칙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을 다치게 하는 상식적 언어 사용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람이 변호사입니다. 우선 YTN이 N번방이라는 네이밍보다는 아동 성착취라는 표현을 뉴스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관련 이슈에 대해서 타 방송사보다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행에 따른 네이밍보다는 이슈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 미디어 보도의 원칙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YTN은 그 점에서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이 관련 이슈가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될 때마다 어떤 트렌드를 따르기보다는 그 이슈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이름을 찾아서 뉴스에서 보도해주고 그 원칙들을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범죄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아동 성착취 행위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중계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악성을 발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YTN은 그 과정에서 타 방송사보다는 흥미 위주의 보도보다는 시스템과 절차에 집중하고 있어서 보도 윤리를 지키면서도 이슈의 맥락과 포인트를 잘 짚어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향후 이 이슈가 발전될수록 피해자 입장에서의 보도가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요. 피해자의 피해 회복, 원상 회복 등의 측면에서 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미디어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모범적으로 보여주면 좋을 듯합니다. 코로나19와의 오랜 사투로 지친 분들 많으시지요. 봄 기운이 만연하지만 쉽게 문 밖을 나서기도 주저되실 겁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여행지를 담은 영상으로 답답한 기분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가 본 DMB 시간, 지금까지 소개된 전국 각지의 여행지를 엮은 특집 구석구석 코리아를 살펴봅니다.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최근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출래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마음을 구석구석 코리아와 같은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달래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지난 시간 구석구석 코리아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은 특집으로 꾸며졌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에서 준비한 특집! 대한민국은 언제나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득하다. 여행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여행지를 방문하고 소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이번 구석구석 코리아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들을 엮어 특집으로 기획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매년 봄이 찾아오면 처음으로 소개된 광화도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에서 분홍빛으로 물든 고려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 성큼 다가온 봄의 기운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진달래들이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데요. 길이 200m, 높이 50m. 경기 포천의 한탄강 하늘다리와 경북 울릉군에 위치한 간음도, 강원 양양의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인천 송도의 센트럴파크까지 전국 각지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이 소개됐는데요. 진행자 아비가일의 재기발랄한 모습과 더불어 여행지에서 만난 관광객들의 이야기가 얹어져 프로그램에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면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영상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촬영된 점을 고지하는 자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각 여행지의 소개 마무리에는 사진들과 함께 해시태그를 이용해 각 여행지를 주요 키워드별로 정리해줬는데요. 이런 각각의 구성들은 여행지의 주요 볼거리와 장점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번 구석구석 코리아는 최근 오랜 실내 활동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시점에서 잠시나마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들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